베트남은 이번 주말부터 우리로 따지면 음력설 같은 것이죠. 춘절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곳 다낭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제2차 북미 회담은 냉전 시대를 비추는 그야말로 일출과도 같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맞이하는 마음으로 이곳 베트남 다낭에서 취재 중인데요.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은 가장 먼저 정확하고 다양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 뉴스방 구독자 14만 9천 명을 넘어섰네요. 이제 15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구독 중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많습니다. 75% 정도가 누르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벨이 나오면은 이 벨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독은 무료입니다. 공짜라는 것. 각 언론사마다 특파원이 있죠. 아무리 작은 언론사라고 해도 워싱턴이랑 동경, 도쿄에는 특파원을 둡니다. 그러면 워싱턴에는 수십 명의 각 언론사에서 파견된 특파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미 회담 관련해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동아일보가 기사를 하나 썼네요. 기자 이름이 최고야. 박성진 최고야. 특파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 기사를 보니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는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 선언문 조율이 임박한 것 같다.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개최지는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이 나와 있는 다낭으로 좁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국정원에서 김영철이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트럼프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북미 간의 그 결과에 만족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미 회담 후에 김정은이 답방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아마도 3.1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잖아요. 남북이. 그런 차원에서 3.1절쯤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2월 말에 이곳 다낭에서 역사적인 북미 간의 이를테면은 쌍방간 국교 정상화로 가는 전 단계에서의 연락사무소 정도를 설치하는 걸 합의하고 짠 3.1절 행사를 같이 하면 참 좋겠네요.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데요. 비공개로. 경호와 의전 등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복수의 외교 소식통, 뭐 복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외교 소식통을 의미하겠죠. 아마도 뭐 북미국에 있는 외교관, 고위급 외교관이 아닐까 싶은데 정상회담 장소로 요거 베트남 다낭이 낙점됐다 라고 또 러시아 일간지에도 났대요. 코메르산트에서는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2월 말 다낭 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보도도 했다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다낭 오자마자 일보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경호가 다낭이 유리합니다. 2,800명 정도 되는 이곳 다낭 한인 교민들도 꼭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유치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낭 경호가 유리합니다. 실제로 2017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여기서 개최했죠. 그때도 전혀 경호에 문제가 없었고 숙소로 유력한 호텔, 저희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몽키베이, 원숭이 만을 끼고 있는 그야말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탁 막으면은 완벽한 철도 경호가 되는 것이고 배산 임수, 몽키베이가 앞에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 베트남 군사기지가 있어. 아주 철통 같은 자물쇠 같은 경호가 가능한 그런 것이죠. 미국이 다낭을 원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는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 쪽을 선호한 것 같은데 미국의 원대로 다낭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합뉴스TV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북한 비핵화 유도에 의한 미국이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연합뉴스TV가 쓴 게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한 거를 번역해서 보도했네요. 북한에 제공할 당근,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 경제 패키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에스크로 계좌라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일단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을 예치해둬. 그리고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상대방이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걸 에스크로 계좌라고 한대요. 일단 수조 원의 현금을 예치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를테면 실질적 비핵화가 완수될 때마다 약속된 금액을 빼가는 거야, 북한이. 미국은 왜 이런 에스크로 계좌 같은 당근을 준비를 했을까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자 남한의 수구 언론들은 속도가 안 난다라고 비판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보상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이 지배를 하면서 이런 공감대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비건이 지난번 북미 간 비공개 실무회담에서 이런 계획, 너희들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 이행하면 우리가 돈 줄게,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편지 친서 받고 아하하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럼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돈을. 그게 문제인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미국도 내야죠. 그죠? 러시아도 내야 될 거고. 이런 현금 분담금을 모아서, SPC처럼 돈을 모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또 기득권 수구 매체들은 한국만 퍼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까지 퍼주기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인프라 건설과 개발 프로젝트에 쓰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구 기득권 매체나 자한당에서도 대북 퍼주기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일본도 퍼주고, 그럼 미국도 퍼주게? 이거는 인프라 건설과 개발 프로젝트에 쓰이는 돈이다. 자, 그동안 선 비핵화가 돼야 보상하겠다라고 맞서는 과정에서 속도가 안 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속도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문제다는 것이죠, 본질이. 그러니까 비핵화하면 얼마 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건데, 결국 그 딜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리가 된 결과가 바로 이 에스크로 계좌가 이제 현실화된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뉴스원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 통일 한국, 그리고 핵이 있는 통일 한국. 이게 일본으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내용이다. 지금 남부 화해 기류 속에서 일본만 패싱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어제 제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베 입장에서 아베가 패싱당하고 있는데 마치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걸 가지고 아베가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이따위 기사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보셨죠? KBS, MBC, SBS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김복동 할머니를 보냈지만 아직도 노예적 상태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이 우리에게 심어준 프레임 속에 갇혀서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사를 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은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향후 통일 한국, 한국이 통일되는 것도 무섭고, 동시에 통일 한국에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왕따되고 있어. 어떻게 할까? 고민이 깊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가 필요하잖아요. 일본, 너 왕따되고 싶지 않으면 돈 더 많이 내. 경제력도 있고 하니까 돈 많이 태. 라고 우리가 푸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푸시하기가 양국 간의 관계 때문에 좀 껄끄럽다. 그럼 북한이 푸시하면 돼요. 한반도 이해, 공동 이해를 나누고 있는 북한과 긴밀한 신뢰관계가 수립되면 일본 요리하기는 훨씬 더 편해집니다. 우리가 밀고 북한이 때리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투자를 북한으로 유치해내면 결국 그런 것들이 향후 한반도 공동 번영에 있어서의 지렛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공중파 뉴스 정리해드리기 전에 조선일보, 여러분들 안 보실 텐데 정말 엉터리 기사라 혹시라도 가짜 뉴스로 유포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표 4천억 박물관 사업, 하루 관람객 40명, 꼴랑 25명,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봤는데, 4천억 들어갔는데 물론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좋지만 꼭 필요한 전시 박물관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저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사기 기사더라고요.
왜냐하면 13곳 중 3곳만 개관한 거예요. 자, 표를 보실까요? 쭉 서울시 시립박물관, 미술관, 추진, 현황 그래놓고 다 공사 중인데 전체가 한 4천억 들어가나 보죠? 그런데 개관된 것만 보니까 도리문 전시관 51억, 이음피음 봉제 역사관 26억, 백남준 기념관 3억 해서 한 80억 됐어. 개관된 거. 80억 들였는데 230, 49, 48 해서 300여 명이 하루에 관람을 하고 있네요. 80억 들여서 300명 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0억이 갑자기 4천억 사업 하루 40,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사기수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버젯이 4천억인데 개관된 것만 가지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관람객을 이야기하려면 아직 개관 안 한 박물관에 관람객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관람객 얘기하려면 80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 도리문 전시관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239명 제대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또 뺐어. 도리문 전시관은. 그래서 제일 적은 거 40명, 25명만 남겨놓은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사도 엉터리고 악의적이지만 이렇게 대부분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하고 소비할 때 제목으로 주로 소비하잖아요. 아주 악의적이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소송 걸면 질 수도 있는 그런 범죄적 혐의가 짙은 기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먼저 SBS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SBS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어제 4.6에서 4.1 이제는 장기적으로 SBS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어떻게 이상한 똥볼 차는지 궁금해서 보다가 이제는 똥볼도 안 차니까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SBS 뉴스에는 장기적으로 피해가 클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 투기 의혹만 남긴 SBS 보도 그 문제점 민원연에서 모니터를 냈어요. 빡세게 일주일을 보도 분석해 보니까 엉터리라는 겁니다. 왜 엉터리냐? 보도량으로 따지면은 재밌는 현상이 SBS가 융단 폭격을 했는데 또 다른 이해를 가진 TV조선이 그만큼 보도했어. 그러니까 SBS의 철없는 보도가 TV조선의 정파적 이해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MBC 본사보다 많이 보도한 목포 MBC, 서울과 로컬, 이른바 관계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균열이 발생했다. MBC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뉴스를 하는 곳인데 지방 네트워크 뉴스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진정성에서.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그럼 우리 목포 MBC 직접 볼래. 서울 MBC에서 목포 MBC 뉴스 안 다루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BS 보도 문제 초점이 투기가 아니라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말만 안 했지 투기라고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먹히니까 이해충돌로 전환했다. 모를 줄 알고 다 알아. 라고 정밀하게 모니터했어요. 언급하지 않았으면 다일까? 이래놓고 실제로는 이내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라며 투기의 가능성, 혐의를 대단히 짙게 밝혔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SBS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이 정태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태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도성, 오늘 저녁 8시 SBS에서 목포와 관련된 멋진 뉴스, 과연 멋진 뉴스였나요? 이걸 왜 이 사람은 멋진 뉴스라고 표현했을까요? 손혜원 죽이는 거를. 손혜원 죽이기보다는 손혜원이 막고자 했던 목포의 재개발이 이 보도로 인해서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멋지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김대식이라고 하는 해당 재개발 조합장이 정태관의 이 포스팅에 대해서 다 시청하라고 했다. 조합원들에게 라며 기뻐하잖아요. 재개발 조합장이 기뻐하는 일은 재개발이 촉진되는 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개발을 막았던 사람, 결과적으로 손혜원이 공격당하는 기사니까 멋진 뉴스고 다 시청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둘러싼 과정, 촉발 과정이 뭔가 음모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더구나 이 정태환이라는 사람이 4배 올렸다라고 손혜원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이걸 무비판적으로 SBS가 다 먹기 때문에 의혹을 부추겼다, 증폭시켰다 라고 지금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가 4배 뛰었다라고 하는데 서울 MBC가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을 때 목포 MBC는 반박을 했어. 어떻게? 봐라! 16년 상반기부터 18년 하반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차명 부동산 관련된 보도를 그럼에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차명이 아니라는 증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면서 또 휘청거리죠. 마지막에 이해충돌 방지에 초점을 왜 처음부터 맞추지 않았나 라고 하는 비판이 일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이 SBS 자체가 태형과 이해 상충이 아니라 이해 빅뱅의 결과로 생겨난 산물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SBS 태형 방송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도했나 봤더니 예타 면제 24조 규모의 대형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리스트가 발표됐다. 23개. 사업성 부족해도 일단 짓자. 예타 면제 후폭풍이 우려된다. 당연히 후폭풍이 우려되죠. 우리는 자본이 시장의 질서를 자본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투입된 자본에 비해서 수익이 낮은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서는 투자를 하면 도로를 닦았다. 그러면 많이 차가 다니니까 금방 통행료가 거치겠죠. 그런데 지방 소도시 차가 덜 다녀.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예타를 하면 시장 수익성이 충족되지 않겠지요. 자, 그러면 이 복지 차원에서 전국적 균형에 입각한 인프라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타 면제를 시장성으로만 측정하는 현재 접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별세 끝까지 싸워달라. 27년 동안 싸우셨어요. 끊이지 않는 조문행렬, 문재인 대통령은 나비처럼 헐헐 날아가시기를 하며 무릎 꿇고 조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거부에 3년째 재판도 못 열고 있는 위안부 소송.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16년 12월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일본이 사과 한마디 없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맺은 위안부 합의 인정 못한다라며 일본에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야, 왜 사과도 안 하고 우리 의견도 안 들었어.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와 맺은 합의 인정 못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소송에 담은 거예요. 근데 소장 받는 걸 일본 정부가 아예 거부하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욕을 하셨죠. 그런데 나경원이 빈소에 왔어. 뭐라고 했냐. 위안부 합의 그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유언을 남기신 할머니의 빈소에서 그 합의가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외교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이렇게 생각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빈소에 문상을 왔으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절대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한당 총선까지 기다려야 하는 하루하루가 대단히 그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한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반응들이 다양해요. 탄핵 세력이 전면 등장했어. 사실 수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쿠데타 모의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그 수사를 받아야 될 혐의자가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골 때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황나땡이라고 한대요. 황교안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데 저 역시 황교안과는 사연이 깊죠. 제 삼성 엑스파일 수사를 우야무야 삼성 봐주고 저랑 노회찬 전 의원만 사법 처리한 당시 서울지검 차장검사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법무장관하고 마지막까지 국무총리한 인간인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에 적폐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운동권이 대한민국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간첩 만들어서 때려잡던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골 때리지 않으세요? 공안검사 출신이 삼성 엑스파일 수사의 책임자였어. 출마 자격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는데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한마디 했네요. 멸종된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신의 관뚜껑을 열고 나온 냉전 시대의 당신은 좀비다. 이 기사를 소개해드린 것은 이유가 황교안이 뉴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북미 간에 진행 중인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황교안 같은 냉전 세력은 그야말로 햇볕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좀비 같은 존재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황교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기사를 썼네요. 최순실의 불법 행위를 몰랐다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글쎄요. 제가 최순실 전문기자 아닙니까? 이명박 당시부터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됐었고 검찰 고발까지 했었잖아요. 이명박이. 그런데 몰랐다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자신만의 변명이다. 나아가서 한겨레가 오늘 단독을 한 기사인데요. 12년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사적 대화에서 황교안을 거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12월 8일에 녹취된 자료인데요. 음성 녹음으로 박근혜와 최순실, 정호성 3자 간의 대화 35분 동안 이루어진 대화인데 여기 보면 12년 8월에 권력형 비리사건 재판은 모두 국민 배심원단에 의해 판단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박근혜의 공약을 논의하던 중에 아직 대통령 아닐 때예요. 선거 준비할 때인데 근데 왜 황교안 씨는 그런 걸 안 받아? 라고 최순실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와 정호성한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캠프에서 황교안이 이런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의견을 낼 위치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광의의 권력 집단, 작은 의미로는 그 선거팀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이 없다. 박근혜가 그런 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비서관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부하면 국민 배심원단으로 안 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황교안이 했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박 전 대통령 쪽이 황 전 총리에게 관련 공약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으로 대선 이전부터 황교안과 박근혜 쪽이 최순실을 두고 모종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을 개연성을 제기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했네요. 자, JTBC 뉴스룸인데요. 6.0% 계속 좋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큐시트를 보니까 예타 면제 23개 사업 명단을 발표했다. 수건 사업에 힘이 엇갈린 지자체. 서울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은. 지방 위주로 했는데 여하튼 세금 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 힘이 가른 건 여야 아닌 바로 지역이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네요. 제수 삼수 끝에 예타 건너뛴 사업 4대강 재현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 글쎄요. 4대강이랑은 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해피조선 논란 하루 만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사표가 수리가 됐네요. 개혁정권의 개혁비서관들, 보좌관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위와 상관없이 오해를 부르는 말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현민 사표 수리됐답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탁현민. 그런가 하면은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가 대통령 딸 해외 이주 공세를 치고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공작 정치의 그림자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을 저지르던 과거 정부가 떠오른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야 곽상도가. 사람은 하던 대로 하던 짓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기 마련인가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외선자의 학적 서류까지 깔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거 어떻게 입수가 가능했는지도 의문인데 이렇게 까고 나왔어요.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의도가 뭔지.
자, 그런 가운데 황교안 기사도 또 JTBC에서 다뤘는데 한마디 더 했네요. 주체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운동권 얘기. 그거 말고도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귀한 분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태극기 모독 세력에 대해서 귀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재무덤을 판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 KBS 살펴보겠습니다. 14% 어제에 이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높은 시청률입니다. 자, 어떤 뉴스를 했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보셨나 봤더니 예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꼭지인데요. 문 대통령이 야당 때는 비판하더니 왜 예타 면제로 선회했는가 분석 기사인데요. 보겠습니다. 왜 선회했는가. 청와대는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에 활력이 필요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향후 10년 동안 추진되기 때문에 단기 부양체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도 아니다. 나아가서 서울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원만 한다. 과거와 다른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회한 것이다. 나아가서 서울 민심과 여론 환기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만취 검사가 성매매를 요구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한다. 술집 직원을 폭행했대요.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네. 만취한 것도 그렇고 검사가 그런 업소에 간 자체도 그렇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말리는 술집 직원을 폭행한 것도 그렇고 이런 걸 가중처벌이라고 하죠.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는 거예요. 징계 없이 하면은 변호사 개업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퇴직금 정산하는 데도 전혀 피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검찰이 왜 이렇게 징계 없이 사표 수리했는지 그 윗선이 처벌받아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일본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어제 화해치유재단 허가 취소를 두고 일본이 공개적으로 항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 대변인 격인 광방 장관이 직접 나서서 양측 합의를 착실하게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할머님은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할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경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나경원이랑 일본이랑 하는 짓이. MBC 뉴스데스크인데요. 3.2%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청률이 인공호흡을 해도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정도의 시청률인데요. 할머니 가시는 길 하나 둘 셋 넷 네 꼭지로 톱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은데 안타깝네요. 이 뉴스 시청률이 낮으면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집니다. 그죠? 예타 면제 하나 둘 셋 단독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미 실사팀이 지금 하노이냐 다낭이냐 장소를 곧 정할 것이다. 이게 무슨 단독이야? 봤더니 단독이 왜 단독인지 모르겠어요. 곧 날짜가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 게 단독을 구성하는 유일한 팩트나요? 하노이의 한 호텔은 장소 낙점에 대비해서 얼마까지 객실 예약을 받지 않고 있대. 글쎄요. 이 동네도 그런 호텔들이 있던데. 근데 그거 가지고 단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데 똑같은 기사인데 공동선언문 문안조정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이 국정원 발로 기사가 뜨고 있는 가운데 단독이다. 이런 거는 좀 다양한 경로로 조율하고 있다. 합의문 문안을 다듬을 정도로 준비가 진척됐다. 그거 다 국정원에서 풀된 내용인데 좀 무리하게 단독을 걸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주체사상 빠졌던 사람들 청와대 장악하고 있다는 색깔론 공세를 계속 모든 언론들이 다뤄주고 있는데 글쎄요. 다뤄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색깔론을 앞세워서 공격하는 것 이게 철진한 색깔론인데 그냥 개무시하면 안 되나? 언론이?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이 다낭에
와서 마치 해맞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북미 회담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철진한 색깔론이 보도되지 않는 언론 지형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